자, 34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34번 같은 경우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 EBS 기준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었던 문제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읽고 나면 핵심 소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첫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imagine 상상해봐라. 자, some mutation. 자, 몇몇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자. 사실 지금 이 문장, 이 imagine 뒤편으로 이어지는 이 대절의 문장 같은 경우 appears에서 완전한 문장이 다 성립이 된 거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appears 뒤편으로 나오는 지금 which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utation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사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이 위치절을 관계사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고, 그런 경우 해석이 조금 곤란해졌었던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위치를 관계사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appears라는 동사의 특성 때문인데요. 자, 이 appear라는 동사는 뒤편으로 전치사구나 부사가 붙어서 자, 등장하다, 나타나다 라는 완전자동사 일형식으로 쓰이던, 아니면 appear 뒤편으로 보어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이 보어 자리엔 뭐 명사, 형용사 혹은 투부정사, 뭐 대절 같은 명사, 형용사가 와서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연결동사, 이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 위치절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이 될 수도 없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mutation을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치 뒤편으로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mutation을 꾸미는 것으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동물들이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50살의 나이에 죽게끔 만드는, 자, makes 뒤편으로 동물들이 죽게 하다 사역동사의 개념으로 쓰였죠. 동물들이 죽게끔 만드는 몇몇 돌연변이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 소재 생각을 해보자면 이 돌연변이가 핵심 소재가 되겠고, 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식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돌연변이의 내용이 되겠죠. 50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끔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어 나갈 때도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하는지 이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읽으셔야 이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시됐었던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거쳐가면서 다른 단어로 모양을 바꿔서 쓰던가 대명사로 치환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읽은 소재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으면 매번 새로운 문장을 읽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소재는 잘 유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의 this는 위에 나왔었던 mutation, 이 돌연변이가 되겠죠. 당연히 50살에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죽는 이 돌연변이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뒤편으로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왔고 마저 내용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나 오직 매우 약간만 그렇다. 여기서의 so는 disadvantageous를 대신 받아주는 표현으로 쓰였고, 이 disadvantageous를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기는 하는데 뭐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의 의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저 다음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99% 이상은, 자, 여기에서의 carrying은 animals를 꾸미는 현재 분사가 됐고요. 뒤편으로 will never experience가 지금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99% 이상은 이 돌연변이, 여기서 it는 지금 mutation이 되는 거겠죠. 이 돌연변이의 ill effect, 아주 안 좋은 영향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자, 왜냐하면
they. 여기서의 they는 돌연변이로 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 돌연변이는 현재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animals로 보셔야 됩니다. 이 동물들이 이 돌연변이가 발현될 기회를 갖기 전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돌연변이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50살 때 갑자기 그 생물체가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개체가 50살 이전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48, 47 혹은 35세 뭐 못 살고 50살까지도 못 살고 죽는다고 쳐보자면 이 개체들은 이 돌연변이가 발현될 기회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이제 우리가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This means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It's 이 돌연변이가 꽤나 남아있을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어디에? 그 개체에. 어떤 그 개체 속에 이 돌연변이가 사라지지 않고 개체에 남아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돌연변이가 왜 남아있냐면 이 돌연변이가 그 개체에 그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 자연 선택의 힘, 이러한 advanced ages라고 하면 이러한 노령의 나이에, 아까 위에서 5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령의 나이에 자연 선택의 힘은 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 형용사 뒤편으로 붙는 이제 enough to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이제 우리가 묶어서 뭐뭐할 만큼 충분히,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그 덩어리를 형용사를 마저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돌연변이를 제거할 만큼 충분히 이 50살의 나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의 힘은 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 사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not a but be 구조에서 but 뒤편으로 나오는 because 절이 이해가 조금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나왔었던 정보를 최대한 취득을 한 후에 그 내용이라도 잘 정리를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셔야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이 지금 명확하게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앞에 읽었었던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자, 50살에 돌연스럽게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 돌연변이는 개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좋아서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해석을 못했었던 그 이유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문장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그 다음 문장에서 conversely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왔습니다. 다시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왔습니다. 자, 이 대조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나왔었던 제재랑 대조되는 제재가 뒤편으로 나올 것임을 암시하는 연결사입니다. 자,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에 자, 어떤 돌연변이가 그 동물들을 2살에 죽인다고 한다면, 자, 앞에서 나왔었던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들을 50살에 죽이는 돌연변이었고, 자, 이 대조 뒤편으로 나온 대조점에 서 있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2살에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조점이 잡히시죠? 50살에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와 2살에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 자,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2살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그 동물들을 죽인다면, 그리고 뒤편으로는 지금 분사구문이 붙었습니다. striking them down. 그들을 뭐 strike down이라고 하면 그냥 뭐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when 부사절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서
if절이 이 children까지 이어지고 evolution부터가 이제 주절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많은 수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인 이 2살 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evolution, 이 진화는 이 돌연변이를 즉각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2살에 일어나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producing children이라는 아이를 낳는 시기라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어떤 특정 개체가 뭐 5살쯤 번식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진다고 하면 2살에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왜냐면 이 돌연변이가 이 개체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유전이 돼야 되는데 유전이 되려면 번식을 통해서 이 유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번식이 필요하죠. 근데 이 번식이 최소 5살은 돼야 번식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2살에 죽은 애들은 번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의 유전자가 개체에 남아있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뒷부분을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자, animals with the mutation,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 곧 이러한 이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자, 이 those 뒤편으로 붙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한 사람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서 이 뒤편으로 fortunate, 운이 좋은 사람들 혹은 운이 좋은 개체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로 형용사 플러스 enough to 같은 경우에는 enough to,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돌연변이를 가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개체들에 의해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자, 왜냐? 이 자연 선택의 힘이 이 번식이 가능한 나이를 포함하거나 번식이 가능한 나이대까지의 시기에서는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 아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의 대조점에 서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자면 2살에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번식이 가능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돌연변이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갖고 있지 않은 운이 좋은 개체들, 돌연변이가 없는 개체들이 실제로 번식이 가능한 개체들은 돌연변이가 없는 개체들일 테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돌연변이가 유전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체 속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제거된다 라는 논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 대조점에 서 있는 이 차이점이 아마 이 빈칸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텐데요.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problematic mutation, 문제가 될 만한 돌연변이는 can accumulate, 축적될 수 있다. 자, so long as라는 덩어리는 하나의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한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 accumulate, 축적될 수 있다. 축적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가 이 앞부분 상단부에서 봤었던 이 개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돌연변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돌연변이는 50살에 죽게끔 만드는 돌연변이였죠. 이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는 조건은 이 대조점에 서 있는 2살에 죽게 만들어내는 이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없는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일 거고, 우리가 아까 이 돌연변이가 쌓일 수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봤었냐면, 이 돌연변이가 보통은 이 번식기 이전에 발현되기 때문에 이 번식기를 갖는 개체수들은 이미 돌연변이가 없는 개체들이고, 이 개체들만이 번식이 가능해서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는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돌연변이가 이 번식기 이후에 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것과 일치하는 이제 우리가 보기를 찾아보자면, 자, 1번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 선택의 힘이 increase as animals get older. 동물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증가하는 한이라고 했는데, 자, 이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핵심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의 반대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봤었냐면, 이 어린 나이, 번식이 가능한 나이에서의 자연 선택의 힘이 강하다고 했지, 이 50이 넘는 나이,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서는 이 자연 선택의 힘이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반대 진술이 되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축적, 이 돌연변이의 축적이 주로 그들이 진화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들의 축적이 주로 그들의 진화상의 이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돌연변이라는 건 사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딱히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백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전혀 해당하는 게 없는 보기가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 자, evolution, 자, 진화라는 것이 이 동물의 이 번식의 성공을 억제함으로써 기능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잡았었던 건 번식기를 지나서 일어나냐 아니냐 시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3번도 전혀 뜬금없는 보기가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 자, animals, 자, 동물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능력에서의 쇠퇴, 감소를 보상할 수 있어야만 이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보기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되기 힘듭니다.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 자, 그들이, 여기서의 돌연변이죠. 이 돌연변이가 오로지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언제? 그들이 재생산을 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먹은 후에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이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번식 시기 이후라는 시기가 분명하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이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조금 지장을 겪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대조로 쓰이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조점을 만들어내는 차이점,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시면 이 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항상 이 대조되는 두 소재가 갖고 있는 차이점에 집중해서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31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기준으로 이번에 오답률 2등을 차지했었던 문제인데 오답률이 76%에 해당합니다. 요즘 이 31번 문제들이 이 유독 그 오답률이 꽤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빈칸이 단어로 출제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단어로,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었던 내용들이 딱 그 내용들에 맞게끔 떨어지는 단어, 혹은 지문 안에서 사용됐었던 단어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좀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1번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이제 not only but also의 개념이 쓰였고, 지금 but also에서 also는 생략되고 지금 but만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첫 문장이 not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서 지금 이 Eurasia라는 주어와 이 was라는 동사가 뒤집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은 이 was blessed with이 지금 동사부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by chance라는 건 한 덩어리로 우연히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우연히 이 유라시아는 이 생물학적인 풍부성으로 우연히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the very 바로 그러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땡땡이 매우 이 작물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어디로의 확산이냐면 전치사구로서의 이 확산의 범위를 나타내 준 것이죠. 이 먼 지역 사이로의 작물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이 대륙이 갖는 바로 그러한 땡땡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목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유라시아 대륙이 갖는 어떤 특징이 이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이 crops 작물들이 퍼지게끔 만들었냐, 이 유라시아 대륙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이 지문 아래에서, 이 첫 문장 아래에서 찾아내는 게 그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이 very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보통 매우, 상당히 정도의 부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뒤편으로 명사가 오게 되는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자, 바로 그러한, 딱 그러한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또 해석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핵심 소재, 이 유라시아 대륙의 특징, 작물을 퍼뜨리게끔 만들었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특징을 찾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서 문맥을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 초대륙 판게아라는 대륙이 fragmented, 조각이 나게 되었을 때, 자, 과거의 상황입니다. 이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조각나게 되었을 때, 이 판게아라는 대륙은 was torn apart라고 하면 찢어지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판게아 대륙은 찢어지게 됐었는데 어떻게 찢어지게 됐냐면 이 갈라진 틈을 따라 쪼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편으로 나오는 대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갈라진 틈을 꾸미게 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that과 지금 happened 사이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 속에 있는 이 just so happen to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의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투부정사 하게 되다 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아주 넓은 landmass, 대륙으로서 우연히 만들었었던 그러한 갈라진 틈을 따라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 뒤편으로 나오는 running 같은 경우에는 landmass라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됐고, 이 running in
an east-west direction이라고 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넓은 대륙으로서 유라시아를 우연히 만들게 됐었던 이런 갈라진 틈을 따라 이 판게아 대륙이 쪼개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라시아 대륙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running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리프트들을 따라서 쪼개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뒤편으로 나오는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됐고, 이스트와 웨스트 사이에 있었던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의 개념의 하이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금 분리해서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저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이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에 지금 부연이라고 했죠. 자, 문장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앞문장의 내용을 부연해주기 위해서 The entire continent, 이 전체 대륙은 stretches, 뻗어 있습니다. More than a third of the way라고 하면 around the world,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길의 3분의 1 이상으로 뻗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way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뻗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되지요. 자, 그러나 mostly, 주로 within, 아주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위도 내에서만 뻗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좁은 위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위도가 가리키는 바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이 유라시아 대륙이 뻗어 있는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뻗어 있다라는 의미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좁은 위도에서라는 건 이 위아래로 뻗어 있는 이 남북 방향의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유라시아 대륙은 기본적으로 동서로 넓게 뻗어 있고 위아래로는 작게 뻗어 있다 라는 게 이 유라시아 대륙의 특징이고, 아마 이 빈칸 뒤편으로 이 문장의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이 동서쪽으로 멀리 뻗어 있는, 남북이 아닌 동서쪽으로 멀리 뻗어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리적 특성 과 관련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문장 해석해서 보겠습니다. 자, as it is the latitude on the earth. 자, 이 문장 같은 경우 지금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였는데요.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뒤편으로 보통 명사 혹은 부사구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그 경우가 많지는 않고 명사가 온다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뒤편으로 대절이 오게 되는데, 이 대절 같은 경우에는 진주어 가주어와는 다르게 이 관계대명사 대시 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관계사 대시기 때문에 사실 꼭 굳이 대시 아니더라도 which나 who 같은 다른 관계대명사가 쓰일 수도 있는데요. 이 it is that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편하게 해석을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it is와 관계사를 삭제하고 나서 남은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상의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철이라는 학생이 이 수업 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 영어 선생님을 때렸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 쉬는 시간에 이 학생들의 입과 입을 따라서 금방 소문이 퍼지기 마련인데요.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는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영철이래.
그거 영철이래. 누가? 영어 선생님 때렸던 애가. 사실 이게 딱 it is that 강조 구문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뭐냐면 이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it is that 사이에 집어넣고 이 뒤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관계사 뒤로 빼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것들을 빼서 썼기 때문에 주어 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목적어 강조면 목적어를 빼서 it is that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식의 뉘앙스가 되는 거겠죠. 야, 그거 영어 선생님이었대. 뭐가? 혹은 누가? 영철이가 때렸었던 사람이. 이게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해봤었던 것처럼 이 문장에서 이 that을 지금 삭제하고서 보면 영철 hit English teacher 원문이 그대로 남아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it is that 빼면 영철이 영어 선생님을 때렸다 라는 원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을 만나게 되면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시에는 it is that을 빼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이제 우리가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it, is 사이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통 명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that이 오게 되는데 이 that절이 관계사다 보니까 주어 자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타동사이지만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it is that을 생략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지구상의 이 위도가 주로 이 기후와 이 작물들이 자라는 시즌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as가 이끄는 부사절이 종료가 되고 주절이 시작됩니다. 자, 이 crops, 이 곡물들 domesticated 하면 재배하다, 기르다 정도의 동사의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domesticated 같은 경우를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domesticated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편으로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 타동사가 뒤편으로 목적어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 목적어가 생략됐음을 뜻하고 이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얘기는 이 domesticated 이 ed가 과거분사로 쓰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수동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딥하게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과거분사로 해석을 해서 넘어가 보면 자, 유라시아의 한 부분에서 재배되는 곡물들이 transplanted 옮겨 심어질 수 있다. across the continent 그 대륙 전체로 옮겨 심어질 수 있다. 자, with only minimal need라고 하면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으로도 이 대륙 전체로 옮겨 심어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뒤편으로 나온 이 전치사는 이 need를 꾸미는 수식어 역할을 해서 이 새로운 지역에 적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으로도 이 대륙 전체로 옮겨 심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대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이 곡물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찾기로 했었죠. 자, 이 곡물의 확산에 대한 언급이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아까 예측을 했듯이 이 유라시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양옆으로 길지만 위아래로 짧은 이 지리적 특성이 이 빈칸에 결국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답은 거의 나온 상황이 되고 우리는 이 뒷부분으로 해석이 안 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러므로
이 밀 재배는 스프레드, 여기서 지금 스프레드가 자동사로 쓰여서 쉽게 퍼진다의 개념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퍼질 수 있는지 범위를 지금 from A through B to C의 형태로 쓰였고 all the way round to India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조까지 해줬습니다.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터키의 상단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유럽까지 쉽게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격으로 인도까지도. 자, 예를 들자면 이라는 연결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왔지만 사실상 얘는 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연결사가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연결사들을 문두로 빼서 해석을 하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The twin continent of the Americas, 이 미대륙의 이 두 가지 대륙, 이 쌍둥이 대륙이라고 하면 이 남아메리카와 이 북아메리카를 지금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조적으로 이 두 가지 대륙은 지금 여기에서 대조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유라시아와 대조가 되는 이제 개념이 될 것이고, 이 대조점이 이 빈칸에 들어와야 되는 핵심 내용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잡았었던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위아래로 짧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 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네들은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다라는 의미로 나올 가능성이 뭐 읽지 않아도 크겠죠. 자, 마저 읽어보자면 이런 두 가지 대륙은 lie in a north-south direction, 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lie, 뻗어 있다. 자, 여기에서 the spreading of crops originally domesticated, 여기에서 원래는 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런 crops, 작물들을 another, 또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된다. 어떤 어려운 과정이냐면 이 the plant species라고 해서 이 생물 종들을 다시 적응시키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 방금 이제 우리가 해석했었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답을 골라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이 갖고 있는 특징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서 유라시아 대륙이 갖고 있는 이 지리적 특성, 이거에 해당하는 보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isolation, 고립. 유라시아 대륙이 고립이 되어 있나요? 이게 아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넓은 대평원이라고 했는데 고립이란 단어는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죠. 자, orientation 이라고 하면 방향이라는 의미가 되고, 자,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남북 방향이 아닌 동서방향, 짧은 latitude 2번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바로 2번이 답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오답률이 제일 높은 보기였는데 여기서 지금 diversity라는 단어가 왜 답으로 보였는지 이제 제가 감히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아마 여기에서 사례로 나왔었던 이 여러가지 대륙들, 터키 대륙, 터키, 메소포타미아, 유럽, 그리고 인디아까지 이어지는 이 사례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옴으로써 아마 이 diversity라는 답을 고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건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저 나라들이 동서로 길게 뻗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으로 고르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conservatio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존이라는 뜻이 있고 보존은 전혀 이제 뜬금없는 답이 됩니다. 자, instability라고 하면 자, 이거는 뭐 불안정성인데 불안정성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지금 이 지문에서
답으로 기능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미대륙에 비해서 갖는 이 동서로서의 방향, 이 곡물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33번도 우리 해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같은 경우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EBS 기준으로 70% 정도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네요. 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자, 초기의 시계들이 오직 the hour, 시간이나 아니면 quarter hour라고 하면 15분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15분만 기록했었던 반면에 자, by 뒤편으로 시간이 오게 되면 뭐뭐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00년대쯤 아이고 즈음이 맞겠죠. 자, 1700년대쯤 대부분의 시계들은 minute hands라고 하면 분침이 되고요. 분침을 얻게 되었고, 자, 1800년대쯤에 초침은 기준이 되었다. 자, 우리가 첫 문장에서 제재를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첫 문장에서의 우리가 핵심 제재를 살펴보자면 초기의 시계가 될 거고, 그 초기의 시계라는 제재로 기술되어 있는 진술을 살펴보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정교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진술입니다. 자, 다음 문장까지 마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례 없는 능력은 자, to measure time에서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미는 형용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시간을 측정하는 능력은 정확하게 빈칸했다. 이 빈칸에서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나옴으로써 완전한 문장이 종료됐고 그 뒤편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쓰여서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를 넣어서 그리고 그것은 아주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 산업혁명에. 자, 그럼 이 산업혁명 시기에 정교화된 시계체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이 지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마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술의 역사가인 이 루이스 씨가 주장하듯이 자, 이 루이스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시계가 not the steam engine이라고 하면 증기기관이죠. 자, 증기기관이 아니라 이 시계가 중요한 기계였다. 현대 산업시대의 중요한 기계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문장까지는 우리가 빈칸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가 아니라 이 빈칸 뒷부분에 있었던 산업혁명의 중요 무기이다 라는 말이 동어 반복으로 나왔다고 보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힌트는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는 획득하기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자, 곧 공장 노동자들은 클락인이라고 하면 시간을 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곧 공장 노동자들은 시간을 세고 있었고 타임시트라고 하면 근무시간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근무시간표를 채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각에 대해 벌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시대의 중요한 머신이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이 공장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늦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산업시대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이 발걸음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마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자, with로 시작하게 되는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 쓰였는데요. 자, 이 문법 용어는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 부대 상황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동시동작으로만 해석을 해준다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해준다고 하는 건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대상황 부대상황 분사구문의 형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with 뒤편으로 분사의 주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편으로 분사,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이 주어가 분사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시간과 함께라고 전치사구를 묶어서 해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마저 한번 이 분사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시간이 sliced into smaller and smaller periods, 점점 더 작은 기간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이 사업체의 오너들은 이 노동자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자, down to the second라고 해서 지금 measure를 수식을 해서 이 측정 단위를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속도를 초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gradually 점차적으로 이 생산 라인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듯이 고용주 입장에서 효율이 증가됐음을 의미하는 문장이 한 번 더 기술이 됐습니다. 자, 마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자였냐면 이러한 엄격한 통제를 going slow,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춤으로써 reject, 거부하고자 했었던 노동자들은 swiftly, 바로 빠르게 해고되었다. 자,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좋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fire, 해고를 당하는 등 아주 부당한 처우를 받게끔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빈칸 뒤편으로 아까 봤었던 위치절에 산업혁명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고용주 입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뒤편으로도 만약 노동자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처우를 안 좋게 만들었었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술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이 노동자의 처우를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와야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The cruel power of the clock. 자, cruel이라는 표현은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잔인한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방금 앞선 문장에서 봤었던 이 노동자의 처우를 안 좋게끔 만들었던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시계가 갖고 있는 이 잔인했었던 힘은 이 공리주의적 효율성에 점차적으로 커지는 문화에 먹이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키웠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리주의적 효율성에 점차 자라나는 문화를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이 잔혹한 힘이 키워냈고, 그리고 이 뒤편으로 사실 so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종료된 이후에 depicted라는 지금 분사 구문이 뒤편으로 붙게 되었는데요. 자, 완전한 문장 뒤편으로 콤마 찍고 분사 구문이 붙게 되면 이 분사 구문은 2차 동작으로 해석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2차 동작이라는 건
그리고 뭐뭐 한다 혹은 뭐뭐 했다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동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리고 아주 brilliantly 명석하게도 이 찰스 디킨스에 의해서 그의 1854년의 소설인 Hard Times에서 이것 위에 나왔었던 현상들이 아주 영리하고 명석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이 where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 즉 계속적 용법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여기에서의 지금 선행사가 이 Hard Times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리고 이 where가 나왔을 때는 그곳에서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선행사가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이 그레드 그린이라는 사무실은 아주 치명적인 통계적 시계를 이 사무실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뒤편으로 보면 이 시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시 붙었습니다. 이 시계는 every second, 매 초를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측정을 했냐면, 이 커핀리드라는 단어를 이제 주석으로서 관뚜껑이라고 달아줬는데, 이 관뚜껑 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이 랩이라는 단어가 두드리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관뚜껑 위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로 매 초를 측정하는 시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설에서 지금 묘사된 클락이라는 소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면, 관뚜껑이라는 부정적인 소재랑 결합하면서 이 시계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소설에서 언급한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빈칸에 들어오게 될 말은 위치젤 뒤편으로 나왔었던 고용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었었던 산업혁명의 주요 무기가 아닌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fired, 해고하고 통제했었던 요소로의 특성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보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자, 노동자들이 이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던 논지의 정반대의 논지가 되겠죠. 왜냐면 이 employers 에게는 유리하지만 워커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았었던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의 보기가 됐기 때문에 1번은 지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자, 노동자를 liberate라고 하면 자유롭게 하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줬지만 employers, 이 고용주들은 이 시간의 덫에 갇히게끔 만들었다. 고용주들을 시간의 덫에 갇히게끔 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반대의 진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자, 그것의 가장 권위적인 표현을 찾아냈다. 어디에서? 이 공장의 시계에서. 자, 이 3번 같은 경우가 사실 바로 정답으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을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이 단어를 권위적인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를 권위적인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이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뜻을 이 한국말 권위적인이라는 단어가 100% 옮겨주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가 영영사전에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controlling,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이 엄격한 규칙과 법칙에 따르게끔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 행위들을 이 authoritaria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시간을 못 지키면 fired, 해고하고, 그리고 매 초 측정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의 행위를 컨트롤, 통제하려고 했었던 이 고용주들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시계, 이 내용,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 단어들을 한국말로 한 단어로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위에 보이는 링크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두었으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 veiled 하면은 가리다, 숨기다 정도의 의미가 되죠. 이 veil이라는 게 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베일에 쌓여 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베일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영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eil이라는 단어는 가리다, 숨기다 라는 용어로 지금 의미가 해석이 되고,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 폭력적인 nature, 여기서의 nature도 자연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이 nature라는 단어는 자연 이외에 본성, 특성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 폭력적인 특성, 그리고 the discipline, 규율. 자, 뭐의 폭력적인 특성과 규율이냐면 이 측정된 시간에 폭력적인 특성과 규율을 감추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사실 이 측정된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문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veil, 숨기다라는 단어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4번은 정답으로 지금 기능할 수 없게 되고요. 자, 5번 마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자, pave the way라고 하면 이게 길을 닦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뒤편으로 나오는 for 플러스 to 부정사가 이 앞에 있는 the way를 꾸미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for 플러스 명사는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어서 이 노동자들이 manufacturing machines, 이 생산 기계를 통제할 길을 닦아주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라는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반대 진술로서 정답이 되기 힘든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항도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같은 경우 EBS 기준으로 지금 오답률 4위를 기록하고 있고 69%의 오답률을 보인 문제입니다. 자, 37번 유형, 이제 우리가 이 순서 배열이라고 부르는 유형인데요. 이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푸실 때 있어서 이 명시적 증거라고 부르는 이 연결사와 대명사를 필두로 한 이 외적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그에 더해서 이 지문의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 내용적 증거까지 판단을 같이 하셔서 종합적으로 답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 3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농부와 수렵 채집인들 모두 이 계절상의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다 정도로 어렵지 않게 첫 문장 시작됐고요. 자, 두 번째 문장마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러한 기간 동안, 자,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라고 하면 위에 나왔었던 식량 부족 기간을 의미하겠죠. 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자, 아이들과 성인들은 alike 모두 똑같이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자, would go to bed hungry. 배가 고픈 채로 go to bed. 잠에 들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hungry 앞에는 사실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라서 배가 고픈 채로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go to bed랑 지금 별도로 붙어 있는 부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배가 고픈 채로 잠들었을 것이고 며칠 동안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방과 근육을 잃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근손실이 났을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구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농부가 됐건 수렵 채집인이 됐건 이 계절상의 식량 부족을 겪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굶주렸고 지방과 근육을 그에 따라서 잃게 되었다 정도까지, 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A, B, C 각 문장의 한 문장씩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제시문 뒤편으로 그 보기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 제시문 뒤편으로 이 각 보기들이 올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제시문에서 어떤 특정 제재에 대한 상위 개념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예를 들자면 뭐 이 과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했다고 쳐봅시다. 뭐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이제 쳐보면 이 뒤편으로 각 문단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이 제시문과 연결을 시켜줘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 문단에서 for example 이라는 연결사를 사용해서 그 중에 하나는 뭐 사과이다 라는 식의 문단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 제시문과 A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적 흐름상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A를 바로 제시문 뒤편으로 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B와 C에서 이 과일이라는 상위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문단에서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고 B에서 이 과일이라는 건 또한 제철이 맛있다 라는 상위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상위 개념까지 다 진술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례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이 나와야 이 문단 간의 층위가 맞기 때문에 A를 바로 제시문 뒤편으로 온다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신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 배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되는 이유보단 안 되는 이유를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에 맞춰서 자, 우리가 A, B, C 각 한 문장씩 읽어보고 이 제시문들이 이 각 문단들이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 A 문단을 떼어놓고 B 문단부터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읽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들은 뭐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ACB에 해당하는 1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들 많이 읽고 계실 텐데, 어떤 1번 답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작년 6월 평가원에서 36번 문제가 정답이 1번으로 나오면서 이 6월 평가원 그 최고의 오답률을 기록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조건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 A가 선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이 고정관념을 갖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번을 다 외면했었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1번이 실제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는 배제하고 읽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A부터 읽는 것들이 그렇게 손해가 아닌 게, A의 첫 문장을 읽고 나오면, 이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이 A라는 문단이 어떤 특정한 요소들 때문에 이 뒤로 이어지는 B와 C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쯤에 위치하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노출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A를 밀어놓고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부터 하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in complex ecosystems라고 하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에서, 자, 주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자, 1년의 날씨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될 때, 자, 어디에 적합하지 않냐면 어떤 한 종의 식물에 그 해의 날씨가, 한 해의 날씨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 부사절로 종료가 되고 이부터 이제 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자, inevitably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정도로 해석을 하면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조건 다른 것에는 맞는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정확한 뉘앙스를 캐치하시기 힘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others를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면 이 others의 원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 other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죠. 자, 이 other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other는 절대로 1픽이 될 수 없고 n 플러스 1픽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other가 선택의 순서와 관련해서 쓰이게 되면 본문에서 1픽이 절대 될 수가 없고 2픽, 3픽부터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공이 담겨있는 바구니에서 어떤 공 하나를 꺼내고 그 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할 때 이 첫 번째로 뽑는 공에 대해서는 절대로 oth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픽으로 무언가를 뽑고 나서 2픽부터 이 첫 번째로 뽑은 것과는 다른 이라는 이제 개념으로서 other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석상의 요점은 뭐냐면 other를 이제 본문에서 만나게 되면 이게 이 other의 1픽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이 other가 가리키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other가 선택의 순서와 관련해서 쓰이지 않고 그냥 본문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 뭐 다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선택의 순서와 관련해서 쓰일 때, 선택의 순서와 관련해서 쓰인다고 하면 이 다른 부정대명사들, 예를 들어 one과 some,
같은 것들이 1픽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other가 n 플러스 1픽으로 등장을 할 때에는 이 1픽을 따로 반드시 찾아주셔야 명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address의 원픽은 one sets of plant specie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ddress가 나타내는 건 이 다른 종의 식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이 어떤 특정한 한 해의 날씨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증명이 된다면, 어떠한 한 특정 종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증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거의 무조건 다른 종에게는 적합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그 전에 우리가 이 prove라는 동사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짚어보고 가자면, 이 prove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 무엇을 증명하다 라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동사 뒤편으로 이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 형용사가 보어가 돼서 무엇임으로 증명되다 정도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문장 읽고 나서, 우리가 한 문장씩 읽고 나서 이 제시문 뒤편으로 가불가를 판단해 본다고 했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 첫 문장 읽고 나서 이 A의 첫 문장 제시문 뒤편으로 오지 못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 어떠한 대명사나 혹은 연결사 같은 명시적인 증거가 쓰였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뒤편으로 바로 오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typically라는 연결사를 이제 활용을 해보자면, 자, 전형적으로 라는 의미로서 이 앞 문장에서 나왔었던 이 개념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나 이유가 뒤편으로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이 typically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뒤편으로 이어질 내용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typically를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A는 일단 내용상으로는 연관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순서 문제는 보수적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킵 해놓고 B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첫 문장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 foragers, 이 수렵 채집인들이 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디에서? 이 자연적인 한계 내에서. 그리고 이 자연적인 한계 뒤편으로 나온 imposed는 과거 동사로 보시면 안 되고 과거 분사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because 안에 이 tend라는 동사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d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부과되는 한계, 자연적인 한계 내에서도 이 수렵 채집인들은 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자, because 자리에 한 번 더 나왔죠. 자, where farmers typically, 자, 농부들이 하나 또는 자, 두 개의 작물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자, because 절의 주어 동사가 이 forager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because 절의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where 절이 지금 끼게 된 상황이죠. 이 foragers, 이 수렵 채집인들. 자, 심지어 가장 가혹한 환경에 살고 있는, 환경에 있는 수렵 채집인들은 dozens of라고 하면 다양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뭐 수십 개의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주 다양한 수십 개 다양한 이런 음식의 원천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usually 보통은 그들의 식단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이 ecosystems,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dynamic, 이 역동적인 response, 반응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식단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조금 싸가지가 없게 쓰였는데요. 이 한 문단이 사실 한 문장으로 굉장히 지금 길게 쓰였습니다. 자, 사실상 이 secondary 뒤편으로는 두 번째 이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이 B가 제시문 뒤편으로 와야 할지 안 와야 할지를 판단을 하는 데는 2차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우리는 우선은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를 통해서 문단이 이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유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forager, 이 수렵 채집인들이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부과된 자연적인 한계 내에서도 잘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this, 만약에 제시문이 B 앞에 와야 된다라고 친다면 이 제시문 안에서 이 this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this가 지금 명시적 증거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시문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음식이 모자라지는 시기 동안에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굶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this is because이 의미하는 내용을 보면 이 this는 사실 결과에 해당하고 because는 원인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B가 제시문 뒤편으로 오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굶게 되는 이 결과의 원인이 이 수렵 채집인들이 자연적 환경 내에서도 잘 살기 때문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 지금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는 제시문 뒤편으로 바로 올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는 바로 불가 판정이 납니다. 자, C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러나 over longer period of time, 자, farming society, 자, 그러니까 더 긴 기간 동안에, over 뒤편으로 기간이 나오게 되면 무엇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더 긴 기간 동안에 이 farming societies, 이 농사를 짓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존재상의 위협을 주는 기근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누구보다? 수렵 채집인들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상 제시문에서는 수렵 채집인이나 농업인이나 할 것 없이 둘 다 굶는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C에서는 but이라는 역접의 내용을 통해서 그 둘 중에 그나마 이 forager들이 덜 굶는다, 덜 고통을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점 이후에 나온 차이점, 역접으로 내용을 묶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우선적으로 잡아놓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aging. 자, 이 수렵 채집이라는 건 훨씬 덜 productive, 생산적이고, 그리고 generate far lower energy, 훨씬 더 적은 에너지 산출량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yield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양보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산출하다라는, 생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기도 해서 여기에서는 이 생산량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더 낮은 에너지의 산출량을 생산해낸다. 뭐보다? 이 farming, 농사보다. 자, 그러나 이것은 또한 훨씬 덜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포레이저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도 이 농부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고통을 겪게 되고, 이 포레이징이라는 것 자체가 농사만큼, farming만큼 생산적일 수는 없지만 위험성 자체도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suffer, forager가 suffer도 덜 겪고 이 risk, 위험의 감수도 덜 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 아까 B에서 읽었었던 내용 캐치가 되나요? 자, this is because 주어 동사 같은 경우에 this가 결과가 되고 because절이 원인이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B에서 읽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forager들은 환경이 부과했었던 자연적인 한계 내에서도 충분히 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C 마지막에서 나왔었던 이 forager가 덜 위험해지는 이유를 B에서 받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와 B는 논리적으로 연결성을 갖게 되는데요. 자, B 뒷부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B secondly 이후의 이제 내용은 앞에서 봤듯이 이 forager가 덜 위험을 겪는 이유가 이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 가지의 작물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forager 같은 경우들에는 아주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음식의 원천을 먹어서 그들이 먹는 식단을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생태계의 자연적인 반응에 align with 맞도록 그들의 식단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rager들이 덜 위험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사실 이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 내용 이해가 조금 힘드셨을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뭐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이야 이제 농사를 다양한 작물들에 대해서 짓지만 예전에 이제 고대 에이션트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두 작물 정도밖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농부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 forager, 이 수렵 채집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렵, 그냥 지나다니는 사슴들 잡아먹고 채집,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열무 따먹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잡식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정말 상황이 안 좋은 harshest environment, 아주 가혹한 상황에서조차도 얘네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 그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먹는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자, 그렇게 되면 이 뒤편으로 나오는 typically, 이 A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전형적으로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자, 1년간의 날씨가 이 한 식물 종에게는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이 1년의 날씨는 보통은 다른 종에게는 맞게끔 되어 있다. 자, 그러나 in farming societies,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이 when harvest fail, 농사가 sustained drought, 지속된 가뭄의 결과로서 농사가 망했을 때, 그렇다면
대재앙이 찾아온다 라고 이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그 첫 문장의 내용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날씨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보통 더운 날씨에 잘 자라게 되는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더운 날씨에 잘 자라게 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렵채집인들은 이 시원한 기후에서 원래 잘 자랐었던 음식을 못 먹게 되더라도 더운 날씨에서 잘 자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이 C가 선행하는 거는 잡기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자, CBA가 돼야 되냐 아니면 CAB가 되어야 되냐를 고민을 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CAB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아까 B가 this is because로 시작을 했죠. 자, 이 A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내용이 this에 해당해야 되고, 이 A에 나오는 마지막의 내용이 결과가 되고, 뒤에 나오는 because절이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뭐라고 했냐면, 농경사회, A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하나가 망하면 대재앙이 찾아온다. 모두가 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forager, 이 수렵채집인들이 자연 환경 내에서 잘 살기 때문일까요? B에 나오는 인과관계로 이어지기가 힘들겠죠. A와 B는. 그렇기 때문에 CBA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B의 첫 문장이 this is because가 아니라 this is why라고 쓰여 있으면 CAB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this is why라고 이제 기술이 되게 되면 이 this가 원인이 되고 why가 결과가 돼서, 자,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는 this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A에서 이 어떤 특정 계절에 하나가 잘 못 자라게 되면 다른 것이 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채집인들은 잘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인과의 개념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조합을 이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CAB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Y가 아니라 because의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CBA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문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기준으로 이번에 오답률 5위를 차지한 문제가 되고,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형 자체가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지문에 이 주제나 내용도 분명하게 지금 잡고 있으셔야 하고, 이 보기가 쓰여 있는 각 문장도 지금 분명하게 해석이 돼야 되며, 그리고 이 보기에 쓰여 있는 단어 자체도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뭐 쉬운 유형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1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어휘 유형을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어휘 문제는 아까 또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서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전반부에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소재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술을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잘 넣고 이동을 하셔야 각 보기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productive, 생산적인 혹은 효율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이 to build, 투부정사 와서 이 전략을 수식해 줬습니다. 이 소비자와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뭘 증가시키냐면 이 회사에 이 소비자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아니라 그것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 소비자의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rather than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치사로서 무엇이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나데이 법비에서 A가 아닌 B, A가 아니라 B 라는 개념에서의 아니라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혹 이 rather than을 무엇보다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뭐뭐보다는 이라는 한국말 속에도 무엇이 아니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들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 아니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도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문장의 내용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좀 더 명확하게 무엇이 아니라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 고객의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뒷문장에서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포함하고 있다. abandon이라고 하면 버리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오래된 개념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근데 그 오래된 개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새로운 고객을 얻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에 이 오래된 개념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 and 뒤편으로 나오는 increasing 같은 경우 지금 abandoning과 병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and 앞에서 의미를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오래된 개념을 버리고 increasing, 무언가를 증가시키는 걸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뭘 증가시키냐면 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cquiring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 윗문장의 구조와 아랫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눈치를 채시면 빨리 캐치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위에 나왔었던 이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결국 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거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앞에 나왔었던 이 고객의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이 뒤로 나올 이 거래, 투부정산 거래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 새 고객을 확보해서 시장 비율을 높이는 것에 오래된 개념을 버리는 것, 여기에서 이에 따라 acquiring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저 뒷부분 해석을 해보자면, 자, 어떤 거래를 증가시키냐면 to focus on, 초점을 맞추는 거래입니다. 좀 더 fully, 완전하게 이미 현재 existing, 현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 뉴커머들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existing 커스터머들의 욕구나 잘 맞춰라. 이게 가장 프로덕티브한 전략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장에서 이 instead 때문에 조금 고생하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 instead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무엇 무엇 대신에를 떠올리셨을 텐데, 자, 사실 무엇 무엇 대신에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려면 이 instead는 반드시 뒤편으로 on이 붙어야 됩니다. 자, instead와 instead on은 품사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다른 지문에서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실 수도 있어요. 자, instead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사로서 뒤편으로 추가적으로 명사를 요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체로서 뜻이 그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되고, 자, instead on은 얘는 지금 전치사기 때문에 뒤편으로 명사를 필수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instead of. 자, 이 instead of 같은 경우에는 뒤편으로 명사를 소유하게 되고, 이 명사랑 한 덩어리로 묶여서 이 명사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instead of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냐면, 좀 더 완전하게 제공하는 것 대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문장 해석 100% 망가집니다. 여기에서 이 instead는 지금 부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얘를 생략하고 보면 focus on의 덩어리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instead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얘 독립적으로 그 대신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대신에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앞에 나왔었던 새로운 손님을 얻는 것 대신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나 잘 충족시켜주는 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nstead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 서비스가 아주 이것에 대한 훌륭한 예시이다. 자, this라고 하면 윗문장 전체겠죠?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보단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고객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 자, most consumer, 대부분의 고객들은 purchase,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금융상품을 다양한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내용이 구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different가 맞냐 틀리냐의 판단은 사실 뒷문장을 봐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different의 반대 보기는 same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뒷문장에서 이 고객들이 이 financial service를 같은 회사에서 구매하는지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they bank at one institution. 그들은 한 기관에서, bank가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고, 그리고 another. 우리가 앞서서 이 other는 n 플러스 1픽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1픽은 뭐냐? institution이었죠. 그럼 another는 another institution의 줄임말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은 한 기관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번에는 insurance, 보험을 사고, 그리고 그들의 투자를 elsewhere,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different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 2번도 지금 문제될 게 없는 보기가 되고, 자, 마저 3번 있는 문장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러한 purchasing pattern, 자, 이러한 구매 패턴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회사에서 이 financial service를 이용하는 이런 소비 패턴을 이 solidify라고 하면 공고히 하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어휘 문제는 반의어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번이 답이 된다면 공고히 하다가 아니라 뭐 break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break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구매 패턴을, 자, break,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라고 가는 게 맞는지 이 뒷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러한 구매 패턴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은 지금 이러한 서비스들, 모든 이러한 서비스들을 한 루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떤 특정 회사가 한 지붕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건 하나의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인슈어런스부터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다른 회사로 쪼개져 있는 고객들을 이 한 회사 안으로 불러 들어오기 위한 전략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solidify보다는 이 break, 이러한 구매 행동 패턴, 다른 회사, 각각의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패턴을 깨부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이 3번이 되죠. 자, 답은 이미 나왔지만 뒷부분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뒤편으로 나오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 전문 그 단어들의 그 첫 그 알파벳들이 대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따로 지금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 Regions Financial Corporation, 이 기업이 이 retail, 이 소매, 그리고 상업적인 은행, 그리고 trust, 이 신탁, 그리고 mortgage,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insurance, 그리고 보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1500개가 넘는 지점의 네트워크에서 제공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예시기 때문에 위에 나왔었던 상위 개념과 연결시켜 보자면 이 한 회사 내에서 1500개가 넘는 한 회사 내에서 1500개의 지점을 갖는 한 회사 내에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the company, 이 회사는 try to, 뭘 하려고 하냐면 더 충실하게 이 금융적인 현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curren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체적인 지문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죠.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newcomer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existing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3번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thereby, 그에 따라 이 각 손님의 금융 관련 업무에 있어서 큰 부분을 얻게 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전반부 다른 문제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봤듯이 완전한 문장이 먼저 노출이 되고 그 뒤편으로 분사구문이 오게 되면 2차 동작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 current customers까지 완전한 문장이 종료되고 그 뒤편으로 thereby 라는 부사가 끼긴 했지만 뭐 바로 acquiring이라는 분사구문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얻다, 습득한다 라는 2차 동작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저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by creating, 자, relationship, 자,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만들게 됨으로써 자, 커스터머들은 little incentive, 거의 어떠한 유인도 갖지 않게 된다 라고 해석이 됐네요. 자, incentive 뒤편으로 투부정사가 지금 incentive를 꾸미는 형태가 됐죠. 자, 이런 경쟁 회사를 찾으려는 유인, 경쟁 회사를 왜 찾냐면 그들의 financial service, 금융 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 회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거의 갖지 않게 된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5번도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자, 여기서 지금 littl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little이라는 단어, 이 a little이랑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죠? 자, 이 littl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이 little은 반드시 부정어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정어. 얘는 지금 부정문을 이끌고 오는 애예요.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있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 긍정의 의미. 얘는 지금 그냥 don't, not 이런 부정어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무래도 이 little이 한정사로서 뒤편으로 명사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little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이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부정의 의미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유인을 거의 갖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little을 약간 있는 어느 정도의 유인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5번을 고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little이나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알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little과 a little의 관계가 few랑 a few의 관계와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little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빈칸 문제에서 이 little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빈칸 문제에서. 자,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빈칸 앞에 이 little 혹은 few라는 이 부정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little이랑 이 few가 전달하는 이 부정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문을 읽고 나서 이 빈칸에 넣고 싶은 말을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정답을 골랐을 때 딱 정반대가 되는 보기를 고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부정어를 빼고서 지금 빈칸을 넣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little은 반드시 지금 부정어 취급을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4월 모의고사 이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굉장히 쉽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그 전 문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혹시나 이 댓글로 꼭 해설이 필요하거나 뭐 특정 어려운 문장이 있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까지 또 시험 잘 준비하셔서 6월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